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마지막에 좀 이상했죠. 재고자산하고 붙이려고 그러다가 에이 그냥 끊었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끝냈죠. 죄송하고요. 자, 이제 재고자산 갑시다. 재고자산은 정말 중요한 재고자산이 우리 일반 상기업, 즉 상품 매매업의 가장 주가 되는 품목이 바로 재고자산 상품이거든요. 어쨌든 회계처리상으로는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재고자산의 의무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재고자산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뭐니 해도. 그리고 우리한테는 일단 2급에서는 상품만 신경 쓰시고 나머지는 신경 끄세요. 뭐 미착 상품, 적성 몰라도 됩니다. 상품. 그리고 여기 제품이나 반제품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일단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 요거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죠. 그리고 그림도 중요합니다. 기초재고액에 매입액을 합한 것을 단기상품 매입액, 합한 것이 판매 가능 상품이 되고, 판매 가능 상품 재고액이 팔려나가면 매출원가, 남아있는 건 기말재고로 남습니다. 뭔 얘기인지 나중에 어쨌든 하면 되니까 우선은 자, 기초재고와 매입. 기초재고는 작년에 팔다 남은 게 이번 연도로 넘어온 것이고, 매입액은 이번에 산 거예요. 어쨌든 설명은 다시 뒤에서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판매 가능의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리고 재고자산의 종류,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상품이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 우리는 일반 상기업, 즉 상품 매매업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죠. 뭐 옷가게에서 옷, 신발 가게에서 신발, 뭐 식당에서 식사 이런 것들이 상품이고요. 자,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에는 판매 목적의 토지와 건물,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들이 다 상품이더라. 그 외에 제품 등등등은 뭐 1급 이상에서는 하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통과. 상품만 알아주세요. 통과. 그리고 매입품의 원가, 취득원가 있죠. 매입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지출. 취득원가에 포함될 지출은 매입가격뿐만 아니라 상품이 판매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결론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의 부대비용 포함이에요. 제조원가는 이제 1급 이상에서 자기가 직접 제품을 생산할 때 그 제조원가의 부대비용 가산인데 우리는 사다가 파는 상기업입니다. 그래서 매입가액 플러스 부대비용. 아시겠죠? 매입가액 플러스 부대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회계처리 들어가기 전에 매입 관련 조정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갑니다. 매입 관련 조정사항, 즉 관련 용어예요. 용어. 자, 먼저 매입 운임과 매출 운임. 운임. 상품을 사고 팔다 보면 운임이 발생을 해요. 매입할 때 들어가는 운임이 있어요. 매입할 때 들어가는 운임. 매입하면서 뭐 운반비를 내가 지급했다. 여러분만 쇼핑몰에서 옷을 사는데 거기 조건이 뭐 옷은 되게 싼데요. 택배비 부담해야 된대. 근데 제가 이런저런해서 10만원어치 샀는데 택배비가 5천원 들어갔다. 그 10만 5천원 주고 산 거니까 당연히 매입할 때 운임은 원가에 포함한다. 되게 중요합니다. 매입할 때 운임은 원가에 포함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고.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근데 매출할 때 운임은, 발송할 때 운임은 그냥 운반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냥 비용이에요. 비용. 운반비라는 비용 처리한다. 제가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주문받은 사람한테 그날 택배로 보내주는데 오늘 택배에 20개 보냈다. 그래서 택배비가 5만원 들어갔다. 그럼 5만원이 운반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사고 팔다 보면 이렇게 매입했던 물건이 반품 등으로 돌려보낼 경우, 매입한 상품이 뭔가 잘못됐어. 하자, 불량, 주문한 거랑 다른 게 왔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돌려보내는 거. 그게 바로 환출입니다. 환출. 결론 돌려보냈으니까 매입액에서 까야 돼요. 매입액에서 차감. 이따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매출했던 게 돌아온 거죠. 거꾸로. 매입했던 걸 돌려보냈으면 환출. 나가는 거죠. 날출자 나가는 거고, 환입은 입자니까 들어온 거죠. 팔았던 게 되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냐? 이거 중요한 거 써놨네. 여기 책임 없는 데서 미리 상품값 써놨죠. 상품값을 깎는 게 애누리고요.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외상값을 깎는 건 할인입니다. 회계 안 배운 사람은 애누리나 할인이나 똑같은 개념이지만 회계 배운 사람은 구분해야 돼요. 물건값을 하자 등의 이유로 물건값을 깎는 게 애누리고요. 외상값을 조기결제,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조기결제, 조기지급. 지급도 체계 없죠. 지금 어쨌든 조기에 지급하면서 값을 깎는 것은 매입 할인이고, 반대로 물건을 팔았다가 되돌아왔다. 환입. 물건을 팔 때 값을 깎아줬다. 애누리. 그리고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조기결제, 조기회수.
외상 매출금을 약속한 날짜보다 빨리 받아서 일부를 깎아줬다. 그게 매출 할인입니다. 다시 애누리는 물건값을 깎는 거예요. 애누리는 상품값, 물건값을 깎는 거고 할인은 외상값을 깎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제 볼까요? 서울상점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외상 매입금이 있었어요. 근데 외상 매입금을 만약에 조기에 일찍 갚았다. 그럼 외상 매입금 차변이 와서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일찍 받았다고 좋다고 깎아주더라. 그럼 저는 그만큼 할인받은 거죠. 매입 할인입니다. 그래서 2분기가 간혹 출제됩니다. 그래서 조기 결제, 외상 매입금을 약정일보다 조기 일찍 지급했더니 상대방이 뭐 2% 깎아줬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요. 그러면은 매입 할인 이렇게 쓰시면 되고, 참고로 요 안에 제가 여기 뭐 무슨 말 이런 말을 써놨는데 이건 2급에서 시험에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런 게 여러분이 이제 관련 부서에서 일한다면 이거 중요한 거예요. 20, N30 무슨 암호처럼 돼 있죠? N30이라는 건 외상대금을 30일 내에 갚아다오 이 소리입니다. 30일 내에 갚아야 된다. 단 10분의 2처럼 써 있죠. 요거는 10일 이내에 갚으면 내가 추가로 2% 더 깎아줄게 그 소리예요. 자, 다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갚아라. 30일 내에 갚아라. 단 열흘 이내에 갚으면 2% 더 깎아줄게 이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조건인데, 이거는 뭐 몰라도 좋은데 결론은 조기 결제, 외상 매입금을 일찍 약속 날짜보다 빨리 갚았더니 상대방이 깎아주더라. 그럼 매입 할인. 반대로 내가 팔았다가 외상 매출금 팔았어요. 외상값 받을 게 있어요. 외상 매출금 받을 게 있었는데 일찍 받았어. 그래서 제가 좀 깎아줬어요. 그거는 매출 할인이더라 이거죠. 그거는 매출 할인. 외상 매입금을 갚을 때 할인받은 건 매입 할인. 외상 매출금을 받으면서 깎아준 건 매출 할인입니다. 그래서 애누리, 할인 구분하셔야 돼요.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매입했던 건 환출, 매입 애누리, 매출 할인.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공식 나오죠. 순매입액.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 매입 총액.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동안의 총 매입액. 총 매입액에 매입 재비용, 매입 운임 같은 거 있죠. 매입 운임 포함합니다. 그럼 이거 합쳐서 총 매입액이 그냥 총 매입액 1년 동안 만약에 1억 원이다. 1억 원인데 환출 또는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환출 돌려보낸 거, 애누리 값을 깎은 거, 할인 값을 깎은 거죠. 이것도 결론은 매입액에서 깝니다. 그래서 환출과 애누리, 할인은 다 매입액에서 깝니다. 그럼 총 매입액이 1억이고 환출, 애누리 등등이 총 1,000만 원이다. 그럼 1억에서 1,000을 뺀 9,000이죠. 1억에서 1,000만 원을 뺀 9,000만 원이 순매입액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순매출액은 총매출액, 매출총액, 한 달 동안 또는 1년 동안 매출한 총 금액에서 환입 까고 애누리 까고 할인 까면 순매출액입니다.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매출원가. 기초상품재고액의 순매입액, 기말상품재고액. 공식처럼 하면 어려운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사실 이 밑에도 있어요. 여기 밑에도 있어요. 여기 상품계정 기초 이거 있죠. 이것도 있는데 제가 여기 딴 데 필기 다시 해볼게요. 자, 이거 자, 상품이 일단 기본적으로 자산이죠. 기본적으로 자산이니까 기초 전기율 차변이에요. 기초재고. 작년에 팔다 남은 상품 이번 연도로 넘어온 게 100억 원어치입니다. 기초재고액, 기초재고액이라고 합니다. 기초재고액. 그리고 매입액, 1년 동안 매입한 게 900억 원. 총 합쳐서 1,000억 원. 1,000억 원. 이 1,000억 원을 뭐라고 하냐? 1,000억 원을 바로 여기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합니다. 1,000억 원어치 판매할 수 있죠. 갖고 있었죠. 자, 작년에 팔다 남은 거 넘어온 거랑 이번에 새로 산 거 총 1,000억 원이에요. 근데 기말재고, 기말 현재 창고에 갔더니 남아있는 게 기말재고액이 200억이다. 자, 얼마치 있었죠? 1,000억. 그 중에 얼마 남았다고요? 200억. 그럼 나머지 800억 어디 갔을까요? 그죠, 그게 팔린 거죠. 팔려나간 거, 그게 바로 매출원가예요. 매출한 상품의 원가를 매출원가라고 합니다. 공식처럼 외우면 어려워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기초에 매입도에서 기말 뺀 거다.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익혀주면 이 공식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기초재고액의 순매입도에서 기말재고 뺀다. 라고 막 외우지 말고 T계정 구조. 기초재고액과 매입액을 합친 다음에 기말재고 빼면 매출원가가 된다는 점이고, 기억하세요. 기초재고의 매입도에서 기말 뺀 게 매출원가. 이때 기초재고와 매입액을 합쳐서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하더라.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거 공식이 있구나. 마지막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겁니다.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매출한 상품의 원가잖아요. 원가 500만원어치를 700만원에 팔았다. 그럼 200만원 이익이죠. 자, 이 공식. 그래서 매출원가와 매출총익 구하는 공식은 연관이 있죠. 어쨌든 공식은 암기하셔야 돼요. 시간 두고 암기하시면 되죠. 지금 당장 못 외워도 반복해서 보면 되니까요. 자, 이제 회계처리 갑시다. 재고자산의 회계처리. 근데 우리 시험에는 사실 회계처리 자체가 원래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여기 순수계정, 분기법, 총기법, 그리고 내려가면은 또 뭐 2분법, 3분법 되게 많아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시험에 딱 하나만 나옵니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전산회계 실무. 우리 실무에서 전표 입력하고 뭐 하잖아요. 그럴 때 아직 안 했나? 실무 안 한 사람은 일단 수업을 잘 들으시면 돼요. 이론 먼저 듣는 게 좋아요. 이론만 듣기 힘들다 그러면 실무로 가서 들어도 좋은데 일단 이론을 해두고 들으면 좋아요. 근데 계속 이론만 하면 지겨우니까 아마 지금쯤은 실무 가서 적어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정도, 이 정도까지는 연습하시고, 근데 실기 듣다 보니까 분계를 모르겠어. 그럼 이제 이론 공부하시면 돼요. 왔다 갔다 알아서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자, 중요한 건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요 2분법 하나만 출제되더라. 계속해서 이것만 나오더라 이거죠. 이것만.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합시다. 매입할 때는 차변의 상품이라고 그래요. 매입했을 때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팔았을 때 대변의 상품 매출. 그게 끝이에요. 사올 때는 상품, 팔을 때는 상품 매출. 그렇게 하고 끝나요. 정말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 이거죠. 결산 때. 결산 때, 나중에 말 그대로 결산 때니까 아직 멀었어요. 한참 뒤에서예요. 그때 이걸 할 거예요. 그때.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요것만. 예를 들어서 요것만 정리 다시. 요것만 보면 예를 들어서 상품을 우리 전산 2분법 할 거예요. 우리 전산 실무에서는 매입했다. 그럼 차변에 상품. 기초재고는 없었다고 칩시다. 상품이 1,000억 원이었어요. 상품이 1,000억 원이었어요. 외상매입금 1,000억 원 이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매출했어요.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 만약에 뭐 1,500억을 팔았다. 그리고 차변의 외상 매출. 다 전부 다 외상거래로 가정할게요. 1,500. 그 다음 결산 기말이 됐어요. 결산 기말이 됐어요. 창고에 갔더니 기말 재고액이 예를 들어서 300원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봐요. 다른 거 없어서 기초 없었어요. 그럼 1년 동안 매입한 게 1,000억 원이었잖아요. 1,000억어치는 사왔는데 얼마치를 팔았나 모르겠더니 1,500을 팔았거든요. 근데 일단 들어온 건 1,000원이었죠. 그럼 창고에 원래 상품이 1,000억 원어치 있어야 되는데 팔았으니까 없어졌겠죠. 그리고 기말에 창고에 가니까 300밖에 안 남았어. 아, 그렇다면 1,000억 원어치 들어온 것 중에 300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머지 700은 팔려나갔다는 얘기죠. 팔려나갔다. 그럼 대변에다가 팔려나간 만큼 상품을 없애줍니다. 얼마가? 700을 팔려나간 거죠. 그리고 그만큼 그게 뭐가 되냐? 그게 바로 상품 매출원가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억 원어치 들어왔었는데 300억밖에 안 남았으니까 결국은 700억은 팔렸다는 얘기다. 결국은 1,500에 팔았잖아요. 그게 바로 700원어치를 팔았다 그 소리예요. 700원어치를 1,500원에 팔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 분계가 결산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분계입니다. 밑에다 합계산행 시산표상 뭐 상품에서 기말재고 빼라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실무에서 할 거니까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왔을 때는 상품, 팔았을 때는 상품 매출로 한다. 원래 우리가 전산회계는 요거 한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이것만 신경 써도 되고, 근데 이제 사실 이론적으로는 위에 보면은 뭐 분기법이다, 내려가면 총기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시험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개념이 그런가 보다 하고 정도 간단하게 넘기세요. 자, 먼저 분기법부터 보는데 핵심은 딴 게 필요 없어요. 매출할 때 원가와 이익을 분리해서 기록한대요. 딴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사왔을 때 매입입니다.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매입. 그리고 팔았을 때 이렇게 적어요. 팔았을 때. 자, 만약에 원가 700원짜리 팔았다. 그럼 대변에 상품 원가 700원 줬고, 그럼 만약에 1,500원에 팔았으면 대변에 나머지가 상품 매출 이익. 이런 식으로 상품과 상품 매출 이익을 따로따로, 원가와 이익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기장합니다. 그게 바로 분기법. 근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게 있나 참고로 하시고 이겁니다. 그래서 기초재고 매입, 만약 기초재고가 약간 없는 걸로 가정이고요. 매입액 1,000억 원 중에 300억 남은 700원이 팔렸다. 그럼 700억 매출원가로 적는 거예요.
그럼 이익은 얼마다 그럼 이익을 이익 계정 상품 매출이익에 따로 적으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원가와 이익을 분리해서 기록하는 것이 이게 바로 분기법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파는 물건이 비싼 거야. 고가품이에요. 만약에 저기 뭐 TV도 그냥 일반 TV보다 큰 거 있죠. 왜? 역 같은 데 가면 큰 거 60인치, 100인치짜리 이런 거 만약에 600만 원, 1000만 원짜리야.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나? 게임 전용 노트북 보니까 노트북이 1000만 원인데요. 1000만 원? 그런 거예요. 고가품이야. 그러면 하루에 매출하는 게 수백 개씩 파는 게 아니겠죠. 고가품은. 자동차 하루에 100대, 200대 팔지는 못하죠. 한 대리점에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자 원가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거래량이 적고 그리고 고가품 이럴 때 쓰는 거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경우는 저가의 품목이 계속해서 팔리잖아요. 그럼 팔 때마다 아까처럼 원가 얼마짜리 얼마에 팔았다 이익 얼마다 적기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그냥 매가로 적습니다. 상품 그리고 매가로 적어요. 매가로. 그럼 다른 거 매가로 적었잖아요. 그럼 상품 매출액이 매가로 적었죠. 매가로 적었죠. 그럼 아까랑 비교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서 이거를 자 이건 원가에 800원짜리인데 만약에 요거를 그대로 다시 해볼게요. 그럼 요거를 지금 여기다 했죠. 분기법이었다면 상품 매출했을 때 매출시 이렇게 분기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내용은 똑같다고 치고요. 매출할 때 분기법이었으면 상품 원가 800원짜리가 팔렸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가 얼마에 팔까? 외상매출금 1,500원에 팔을까요? 1,500원. 이 정도는 팔아야죠. 자, 그럼 나머지 700원 이익이잖아요. 여기다 상품 매출 이익 이렇게 적는 게 무슨 법? 이렇게 적는 게 분기법이라고요. 분기법. 그래서 여기 이 원가에 해당되는 요 금액이 여기로 간 거잖아요. 요 금액이 요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요. 총기법일 때는 이렇게 적어요. 매출할 때 대변에다가 상품을 적는데 그냥 매가로 1,500원을 적는 거예요. 그냥 원가 적고 이익 적으려니까 복잡하잖아요. 귀찮잖아요. 만약에 거래량이 적은 고가품이라든가 자 이런 경우는 고가품, 고가의 가전제품, 고가도로 할 때 고가 아니라 비싼가, 고가 품목 또는 거래량이 적은 품목 이런 것들은 이렇게 원가 적고 이익 적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800만 원에 사왔던 걸 1,500만 원을 팔았다. 700만 원 이익에다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일상적인 품목들은 일일이 원가와 이익을 적는 게 귀찮아요. 그럴 때는 그냥 매가로 적습니다. 매가로 그 차변에 외상매출금 1,500을 적었다 칩시다. 그럼 상품 계정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그럼 상품 계정이 여기가 1,500원이 되잖아요. 여기가 그럼 대변이 커지네요. 그죠? 대변 1,700원 되네. 아까는 여기가 원가로 이게 800원이잖아요. 원가 800원을 여기다 적은 거잖아요. 이 800원이 8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가 1,500원 됐으니까 1,500원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분계를 이렇게 쓰면 이거 순서를 바꿀까 그럼? 분계 자 아이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분계했다면 이렇게 전기됐을 거란 얘기죠. 800원이니까 800원 온 거예요. 매출원가가 물론 상대 계정값은 외상매출금이고 자 그리고 이익은 별도로 이익이라는 계정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분계하는 건 고가 품목이거나 거래량이 적을 때고요. 그리고 분계를 이제 대량 매매할 때는 일일이 원가 이익을 적기 어려우니까 매가로 적었단 말이에요. 그럼 매가로 적으면 매가가 기록돼요. 그럼 대변 어깨가 커집니다. 보다시피 대변이 1,700원이 돼요. 그럼 차변은 1,000원이고 대변은 1,700원이니까 자 이때는 그럼 다시 대변이 커지잖아요. 대변이 커졌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결국은 대변 다 더한 1,700원에서 차변 1,000원을 뺀 700원 요만큼이 바로 상품 매출 이익, 매출 총이익이다 소리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재고 차변, 매입 차변, 기말 대변 아까 이거랑 똑같죠? 위치 기본적으로 똑같죠? 여기도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원가고 여기는 매가니까 매출원가가 아니지 매출액이죠. 매출액으로 적히니까 결론은 대변이 커진다. 그럼 차익만큼 이익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사실은 여러분이 문제 풀다 보면, 그리고 이거 원래 노란색이구나. 참, 흰색으로 가야지. 그럼 이렇게 아예 다르게. 그래서 나중에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혼합상품 계정, 이 계정 구조를 익혀두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요거 해드린 거 있죠. 이거를 보세요. 되게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기초재고 차변, 기초재고 차변, 그리고 매입 차변, 그리고 매출 대변, 기말 대변 똑같습니다. 기본 구조는 똑같아. 그리고 대변에서 차변을 뺀 나머지가 이익이 된다. 이 계정 구조 익혀두시고, 근데 여긴 더 많아 보이죠? 자, 매입이 차변이니까 환출과의 누리는 반대쪽, 매입액에서 까야 되니까 대변이고요. 매출이 대변이니까 환입과의 누리 할인은 차변입니다. 매출액에서 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입 환출은 매입 매출의 반대쪽으로 가면 돼요. 그런 식으로 차변 대변에 쭉 적고 나서 대변 합계에서 차변 합계를 차감하면 그게 바로 상품 매출 이익, 이게 바로 매출 총이익이에요.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대변 합계에서 차변 합계 뺀 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여기 별표 3,000억 개 같은 3개 쳐놓으세요. 솔직히 총기법 내용은 몰라도 돼. 총기법 매가로 적는다 이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좋은데 이 계정 구조는 익혀두세요. 부디 계정 구도는 구도가 아니라 구조는 반드시 익혀두세요. 기초 차변, 기말 대변, 매입 차변, 매출 대변, 대변 합계에서 차변 합계 빼면 이익이다. 꼭 기억하세요. 꼭. 자, 그래서 총기법. 그래서 지금 다시 요거.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이게 분기법인데 이건 고가의 품목이나 거래량이 적을 때고, 이렇게 처리한 건 총기법은 매출할 때 매가로 적어요. 요건 어느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우리가 상품이다 그러면 대량 구매잖아요. 대량 매매가 되는 거래량이 많은 품목 이런 것들, 일상적인 재고자산은 보통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전산액은 어떻게 안 됐죠? 전산세무는 이렇게 안 됐잖아요. 매입할 때는 그냥 차변에 상품 쓰고, 매입할 때 상품 쓰고, 매출할 때는 아이고 어우 이상해네. 이 컴퓨터가 과부하 걸렸나봐요. 과부하 걸리면 이렇게 가끔 돼요. 과부하 안 걸리게 했는데 오랜만이네. 어쨌든 다시 상품을 사올 때는 차변에 상품을 쓰고요. 그리고 팔았을 때는 대변에 상품 매출을 씁니다. 그게 다예요. 그냥 사올 때는 매입 상품, 팔을 때는 상품 매출 끝. 우리 회계 처리는 요겁니다. 이게 우리 전산회계에서 쓰는 이분법. 여기서 이거 3번으로 끌고 내려갈까요? 그럼 끌고 가버리죠. 아까 미리 설명드렸지만 끌고 가버리죠. 이렇게 분기법, 그리고 손기법, 그리고 우리 3분법 책에 있는 순서대로입니다. 요건 2분법. 2분법은 전산, 세무회계, 실무. 전산회계 실무라고 합시다. 그냥 실무에서는 요걸 요구하더라. 차변의 상품, 대변의 매출. 그럼 이익은 안 따져요. 나중에 기말에 가서 따집니다. 여기서도 매출할 때는 매출만 합니다. 이익은 나중에 가서 따집니다. 기말이 돼서. 여기도 기말이 돼서 따집니다. 다르죠? 자, 됐고. 그리고 이제 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게 3분법. 원래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기업회계 기준은 3분법입니다. 원래는 기업회계 기준은 3분법. 기업회계 기준은 3분법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3분법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가 이렇게 돼요. 3분법은 계정 과목이 일단 3개 나와. 이렇게 2월 상품 매입 매출이라는 계정이 3개다. 그게 3분법이에요. 계정이 3개니까 3분법이에요. 그래서 상품을 사왔을 때는 매입, 팔았을 때는 매출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산회계는 상품 매출이었죠. 근데 여기는 그냥 매출이에요. 이게 조금 다른데 헷갈리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는 전산회계 요것만 먼저 아시면 돼요. 전산회계 먼저 익혀두시고 나머지는 회계 재밌어요. 그럼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 아직은 재미없어요. 그러면 지금 꼭 해야 되는 거 전산 실무에서 쓰는 요것만 먼저 신경 쓰시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이런 게 있다 이거죠. 3분법에서는 사올 때는 매입, 팔을 때는 매출로 합니다. 사올 때는 매입, 팔을 때는 매출이에요. 그래서 계정 과목이 2월 상품, 매입, 매출로 나누어지고, 기초재고액과 기말재고액은 2월 상품 계정에서 처리를 하고, 매입 관련된 건 매입 계정, 매출 관련된 건 매출 계정, 이런 식으로 계정을 분할하는 거죠. 매입과 매출이 따로 있죠. 이게 바로 3분법입니다. 근데 3분법의 내용이 시험에 나오냐? 참 어렵네요. 10년에 한 3번 나왔어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3번이에요.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어렵죠? 이 이분법은 이건 우리 시험 매 시험 나와요. 매 시험 계속 우리가 분개해야 돼. 나중에 실기에서 전표 입력해야 되거든요. 매 시험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는 10년에 3개 나왔어요. 10년. 10년이면 1년에 4번씩 보면 40번. 40번 보는 중에 한 3번 나왔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구조는 완벽히 몰라도 좋아요. 중요한 건 이거는 쉬워요. 매입 매출 이건 시험에 안 나와 근데 문제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손익계산하는 방법. 손익계산하는 방법. 손익계산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총기법에서는 그냥 총기법에서는 대변합계에서 차변합계 빼면 되죠. 대변 다 더해서 차변 빼면 이익 나왔잖아요. 끝이잖아요. 근데 전산회계 이제 이 실무는 이거 안 해봤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계산 방법에 총액법과 순액법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에 3번 나왔어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읽어보면 총액법은 매출원가와 순매출액을 손익계정에 대체해서 손익계정, 매출손익을 매출손익계정, 손익계정에서 산출하고 순액법은 이게 총액법이었고요. 총액법이고 순액법은 매출원가를 매출계정에 대체하여 손익을 매출계정에서 산출한다 라고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신하라 까먹는 얘기죠. 그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던 사람한테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내용들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게 있다 하셔야지 이런 거 다 익히려고 하면 머리 터져요.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런 거 너무 신경 안 써도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제대로 하려면 이 예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재고액은 2월 상품 차변의 정기 2월, 매입액은 매입계정 차변의 외상매입금 전부 다 외상거래로 가정하고요. 그리고 환출액은 매입 반대쪽 대변, 그리고 매입의 놀이도 매입 반대쪽 대변, 매입은 차변, 환출과의 놀이 대변. 적는 건 쉬울 거예요. 그리고 매출액은 매출계정, 매출은 수익이니까 대변, 대변의 수익, 매출액 적고, 그리고 매출 환입과의 누리는 차변, 매출 환입과의 누리는 차변입니다. 매출이 대변이니까 환입과의 누리 차변이지. 그래서 어느 쪽에 적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말재고가 15만원 나왔는데 어쨌든 기초재고부터 이 애누리까지 이렇게 계정에 적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요거 이제 막 결산되기 전에는 이렇게 기록한다는 얘기죠. 근데 결산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기말재고를 보고 이 기말재고액을 보고 이렇게 분개합니다. 매입 이상 매입. 근데 이 분개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매입 2월 상품, 2월 상품 매입. 위에는 기초, 밑에는 기말로 분개를 합니다. 왜 하나 몰라도 일단 분개해요. 그런 다음에 계정에 적어. 그래서 매입 계정 차변에 여기 2월 상품. 아이구나. 매입 계정 차변에 2월 상품. 1번 보고 옮긴 거예요. 1번 보고 옮긴 겁니다. 이거. 그 다음 2월 상품 대변. 2월 상품 대변에 매입. 요거죠. 여기 2월 상품 차변에 매입. 상대가은 매입이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중국말 하는 건지 도골만 하는 건지 그쵸? 일단 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매입 계정 대변에 2월 상품 이렇게 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분개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에 10만원은 기초재고고 밑에는 15만원은 기말재고예요. 그럼 기초재고액과 기말재고액을 원래는 어디 썼다고 그랬죠? 기초재고액은 2월 상품 차변에 있는 정기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론은 잘 보세요. 이렇게 돼서 매입 계정이 중요한 거예요. 매입 계정. 매입 계정 차변에 2월 상품 써 있는 이 금액이 바로 기초재고고 대변에 써 있는 2월 상품은 기말재고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보인다면 이제 회계적 감각이 뛰어나신 거죠. 이게 보인다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그럼 이게 회계적 감각, 회계 DNA가 많으신 분이에요. 사실 더 자세히 해드리고 싶어도 원래는 3분법 옛날 같으면 수기시대 때는 1시간이 아니라 막 서너 시간씩 했던 거예요. 막 달달달달 막. 근데 지금은 수기시대가 아니고 더군다나 전산에게는 3법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안 해도 좋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이 차변에 있던 기초재고 10만원이 매입계정 차변에 왔고 또 대변에 기말재고 차기 2월 이 기말재고 15만원이 여기 대변에 왔죠. 그럼 원래는 기초재고액과 기말재고는 2월 상품 계정이 있어야 되는데 결론은 매입계정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딴 게 아니라 매입계정이 문제로 딱 나와요. 매입 계정에 차변에 2월 상품, 대변에 2월 상품 써 있어. 이때 문제에 써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재고액이 이 문제라면 이거 시험에 나왔다고 쳐 이게 기초재고액이 15만 원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차변에 있는 게 기초니까 이게 기초니까 그런 식의 문제 나온 거예요. 그게 10년에 3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럼 대변에 있는 건 기말재고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초재고액과 기말재고액이 2월 상품 계정에 있었는데 여차저차해서 매입 계정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옮기기 위한 분계가 매입 이상 매입이고 옮길 때 분계하는 걸 대체 분계라고 그래요. 근데 결론 과정은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되고 결론적으로는 요 매입 계정 구조를 익히는 겁니다. 매입 계정 구조를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차변의 2월 상품과 대변의 2월 상품 2월 상품이 양쪽에 나오는데 차변권 기초재고고 대변권 기말재고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다른 건 안 나와요. 다시 그 부분만 살짝 정리해 볼게요. 그럼 그 부분만 정리를 해보면 다시 원래는 자 간단하게 2월 상품 계정과 매입 계정이 있어요. 2월 상품 계정의 기초재고가 정기 2월 요게 아까 문제에 10만원 있었어요. 그 다음 기말재고는 기말 차기 2월 결국은 이제 15만원 있었죠. 이렇게 원래는 2월 상품 계정에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있고 그 다음에 매입 계정의 차변의 총 매입액이 아까 문제에서 얼마였더라? 여기 65만원이죠. 65만원. 그리고 대변의 환출 및 애누리 합쳐서 그냥 합쳐서 할게요. 여기 두 개 합쳐서 2만원 있었죠. 2만원. 원래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거. 그래서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는 2월 상품에 있던 거고 그리고 매입 계정에는 이렇게 매입액과 환출과 애누리가 있던 거예요. 자, 근데요. 아까 매입 이상 매입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결론적으로 여차저차해서 결국은 이렇게 됐죠. 여기 2월 상품 차변에 있던 기초재고 10만원이 매입 계정으로 왔죠. 2월 상품 이렇게 여기에 10만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대변에도 2월 상품이 오죠. 15만원 이렇게 결국은 2월 상품 계정 차변에 있던 기초 10만원과 대변에 있던 기말 15만원이 여기 매입 계정 차변과 대변에 각각 왔어요. 그럼 우리는 알아서 차변에 있는 건 기초구나 대변에 있는 건 기말이구나 이렇게 눈치채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자 원래 이 2월 상품 오기 전에 2월 상품이 색깔을 달리 해볼게요. 2월 상품은 다 색깔을 빼볼게요. 자 그럼 아까 2월 상품이 오기 전에는 요거 65만원에서 2만원 빼면 63만원 그게 순매입액이죠. 순매입액에 기초 더하고 기말 빼면 뭐가 나와요? 오늘 처음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매출원가가 나옵니다. 그럼 차변 75만원에서 대변 17만원 빼면 58만원이 매출원가가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손익이라고 써 있잖아요. 요 금액이 바로 매출원가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결론적으로 매입 계정이 포인트입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과정은 다 해드리고 싶어도 해봤자 또 별로 효과도 없고 또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워낙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매입 계정 구조만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어디 갔어요? 매입 계정 구조. 이 매입 계정 구조만 시험에 나옵니다. 포인트는 2월 상품이 차변에도 있고 대변에도 있는데 차변권 기초, 대변권 기말이다. 그랬을 때 기초 기말까지 가감한 이 나머지 금액, 맨 밑에 금액 요것이 매출원가가 되더라 이거죠. 이렇게 T 계정 구조에 이 매입 계정 차대변에 뭐가 오는지 여기까지 익혀두는 게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전 과정을 알면 물론 좋겠지만 굳이 거기까지 해봤자 실효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매입 계정 구조만 머릿속에 그려 넣으세요. 자, 그래서 2월 상품 오기 전까지는 순매입액 거기다 기초기말을 가감하면 그 차익이 바로 매출원가다. 물론 여기 써있기는 손익으로 써있지만 그 금액은 매출원가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메모할 건 차변권 기초, 대변권 기말 그리고 이 잔액 손익이라고 써있는 이 금액은 매출원가다. 그것만 체크하시고 끝. 순액법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다만 근데 왜 써놨냐 이거죠. 그래도 이런 게 있다. 이건 알아야 되고 또 개중에 이제 또 여러분 배우는 저한테 이제 배우고 계신 분은 당연히 다행이지만
여태까지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그러면은 또 이거 특히 이제 회계관리나 재경관리사 이런 것처럼 전산회계 이외에 다른 공부를 한다 그러면 총회보수요법이 조금 더 필요하거든요. 그때 또 보시면서 익힐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다만 우리 전산회계 2급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요 매입계정 구조만 신경 쓰시면 되고, 그리고 위에 있던 이 상품계정 구조 요거 있죠? 요거 이 혼합상품계정 구조를 익혀두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품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 일단 해봤고, 그리고 다음 재고자산이 하나 더 남은 게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